최근 들어 식초의 효능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에서도 식초 건강요법이 화제인데요. 게다가 식초는 노벨상을 여러 번 받을 정도로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재료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초의 놀라운 효능 5가지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최고의 섭취 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초는 보통 요리할 때 자주 사용되는데요. 저는 냉면 먹을 때 식초를 몇 방울씩 꼭 떨어뜨려 먹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건강을 위해 약으로 챙겨 먹을 수 있는 조미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식초 건강요법이 글로벌하게 이슈가 되고 있죠. 도대체 식초가 어떻길래 노벨상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식초 섭취법이 약간씩 다른데요. 제가 상세히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재를 식초에 담궈두거나 식초를 첨가하여 약재의 독성을 제거하고 효능을 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는 식초요법을 실천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서양에서는 와인을 한 번 더 발효할 때 발사믹 식초를 활용해왔다고 합니다. 과거 이탈리아에서는 발사믹 식초로 상처를 소독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된장을 연고처럼 썼던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애플 사이다 식초라고 하는 음료수가 인기인데요. 사과 식초의 원액을 물에 타서 건강음료로 마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초는 음식의 맛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최고의 조미료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는 식초의 놀라운 효능 5가지와 효능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섭취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초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에 정말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식초가 혈액 속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식초가 이를 예방해준다는 것이죠. 또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혈압 조절약과 더불어 인뇨제를 처방받고는 하는데요. 혈액 속의 수분이 빠지면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식초를 먹으면 이뇨작용을 도와 약의 효능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다이어트 및 건강관리를 위해 저염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금 대신 식초를 첨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식초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매 끼니 식사 후에 식초를 반 스푼씩 먹으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식후에 식초를 먹으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우는 HDL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혈압 관리를 위해서라면 식후 식초 반 스푼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식초는 당뇨의 혈당 관리에 탁월합니다. 우리는 당뇨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과 같은 에너지원을 분해하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하는데요. 이때 식초가 우리 몸속의 신진대사와 당대사를 촉진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초에 포함된 초산이 소화효소의 작용을 약하게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소화가 천천히 이뤄지게끔 도와줍니다. 소화 속도가 늦춰지면 식초의 섭취가 혈당 스파이크를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뇨의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루에 4번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 식초 반 스푼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면 됩니다. 더불어 식초가 들어간 반찬을 자주 먹으면 식사 중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게 되고요. 소화 속도가 늦어져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소화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은 포만감이 오래 유지된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말인즉슨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잠을 자기 전에도 식초를 섭취하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도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 자기 전 식초물을 한 잔 드시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초는 체지방 감소와 체중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사과 식초 다이어트, 감식초 다이어트,
발효 식초 다이어트 등에 듣고는 하는데요. 그 정도로 식초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식초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몸속에 쌓여있는 지방의 분해를 도우며 심장병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외에도 식초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의 붓기를 빼줍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체중 감량에도 용이하다는 것이죠. 체중 감량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을까요? 체중 감량은 고혈압, 심혈관 건강 개선,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울증 및 스트레스 감소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효능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바로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주간 식초 다이어트를 한 결과 체중이 약 10% 감소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콜레스테롤과 혈중 중성지질 수치의 개선이 있었고 간의 지방 축적도 낮아졌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 식초는 암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제가 맨 처음 식초는 노벨상을 여러 번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해당 효능 때문이었습니다. 식초에는 플라노보이드와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초는 살균 효과가 아주 대단한데요. 식초를 잘만 먹으면 우리 몸속이 살균되는 것입니다. 독소, 염증이 빠지고요. 항염 작용과 해독 작용도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는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어 기억력을 상승시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치매에도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따뜻한 차로 마시면 됩니다. 식초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넣은 후 섞어 드시면 됩니다. 먹는 시기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마셔주면 좋아요. 다섯 번째로 식초는 피부 및 머릿결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식초는 피부와 머릿결을 개선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피부에 식초를 적용하면 피지 균형을 조절하고 여드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머릿결에 적용하면 머릿결을 윤기 있게 만들고 가려움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피부 또는 머릿결에 식초를 사용할 때는 꼭 희석해야 하고 민감한 피부인 경우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식초의 엄청난 효능 4가지와 함께 각각의 효능을 최고로 섭취할 수 있는 기적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반드시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식초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음식인 줄은 다들 몰랐을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